네, 전두환 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손자인 전우원 씨 오늘 오전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습니다. 네, 입국 직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체포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무영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5.18 재단 측에 5.18 예. 민주화운동 유족과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 사죄하고 싶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어떻게 광주로 내려가는 것까지는 그 일정은 짜여진 것 같던데, 협의됐던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경찰에 체포가 되면서 일정은 좀 틀어지게 됐습니다. 예. 이 문제는 사실은 경찰이 약간 좀 실수를 한 것 같아 보이는 느낌인 게요. 왜냐하면은 이 전우원 씨 같은 경우는 그 범죄인 인도 협정에 의해서 송환된 게 아니라 자진 출석을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네네. 자진 귀국해서 출석한 것이기 때문에 예. 굳이 이렇게 체포영장을 긴급하게 발부받아서 집행할 이유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발적으로 온 사람인데 체포할 이유가 없고 예. 경찰의 경우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되면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 이 체포영장 집행해서 조사한 다음에 이틀 후에 풀어준다. 어차피 자진 출석한 사람인데 그렇게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졌는데 예. 이게 어저께 있었던 유아인 씨 경우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예. 유아인 씨는 계속 확정적인 증거가 나왔는데도 한참 동안 그 수사를 지연하다가 이제 와서 조사를 한번 하고 나서 또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검토하겠다. 신청하겠다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예. 전우원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것은 결국 경찰로서는 구속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예. 전우원 씨가 자진 출석한 것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거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도 사실은 별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예.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기각하게 되면 경찰로서는 망신을 당하는 거고 예. 만에 하나 또 구속이 된다면은 이 경우에는 5.18 단체로부터 광주 참배를 막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비난을 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단 임의 출석을 조율하고 그 사이에 오늘 광주에 갔다 오게 한 다음에 내일쯤 조사를 하는 정도로 충분했는데 이렇게 그 성급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좀 약간 판단이 실수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일단 지금 입국 즉시 경찰이 체포가 됐고 마포경찰서에 지금 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의 마약범죄수사대는 그 외부에 나와 있는데 경찰청 서대문에 있지 않고 예. 그게 불교 방송 뒤쪽에 있습니다. 그 사무실이. 그래서 거기 있는데 거긴 유치장이 없기 때문에 유치장은 마포경찰서 유치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했다가 이제 경찰 마약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다시 또 이제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한 다음에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검사로 오래 계셔가지고 이런 실무적인 것들을 잘 네, 아시는군요. 그러니까요. 전우원 씨가 SNS 생방송 중에 마약을 이제 실시간으로 투약하는 모습 이런 게 또 전해져서 굉장히 충격을 그렇죠. 주기도 했고 또 지인들, 자신들이 지금 자신이 계속해서 마약을 투약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경찰이 바로 마약 투약 혐의를 조사하게 되는데 조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일단 그 현재로서는 사실은 그 경찰이 범죄지가 미국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뭔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게 없고 본인 진술밖에 없거든요. 그 외에는 전우원 씨의 모발하고 혈액 소변 검사를 통해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반응 나온 것하고 본인의 진술을 대조해서 전우원 씨에 대한 혐의는 조사를 할 거고요. 그 전에 사실은 모발 마약 혈액 검사는 검사 결과 나오는데 좀 오래 걸리는데 구속영장은 48시간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할 수 있는 건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은 본인의 영상하고 진술, 자백 진술 합쳐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고 그 후에 이 사람 전우원 씨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보강 조사 같은 걸 통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또 범죄를 저질렀는가도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전원 씨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오늘 공항에서도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만 그 전에 형량이 더 높은 곳에서 마약 처벌을 받을 것이다. 본인이 마약을 그 SNS 생방송으로 마약 투약하는 장면으로 보이는 화면까지 내보내면서 그래서 마약을 처벌받을 것이다까지 주장을 하면서 더 형량이 높은 것.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일단 마약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에서만 처벌을 받는 것인지 한국에서도 받고 미국에서도 받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우선 이 관할이 문제인데요. 네. 이 전원 씨가 우리 국민일 경우에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내국인의 국외범이라 그래서 이제 관할이 있습니다. 인적 관할이. 예.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자기네 나라 안에서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투약 범죄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관할이 있는데요. 일단 마약 범죄의 경우에 미국은 주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투약 사범을 처벌 안 하는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는데 이 경우에 전원 씨는 이것저것 많이 했으니까 아마 처벌 대상은 될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마약 범죄에 대한 형량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요. 예. 따라서 본인 말대로라면은 더 많은 높은 처벌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일단 현재 우리나라에 신병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처벌을 할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예. 미국도 다시 또 이제 재판을 해서 처벌을 하게 되는데 다만 그 경우에 양형에서 좀 참작을 할 경우는 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징역 한 5년을 살았다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네. 미국에서는 뭐 징역 10년 할 거를 5년 정도 까고 5년만 하는 거 아니고 한 조금 깎아서 7년 정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절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 이 전원 씨가 우리나라에 입국한 다음에 미국 국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미국에 입국할 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마약 범죄자는 비자를 안 주거든요. 예. 따라서 갈 방법이 없군요. 예, 미국에 처벌받기 위해서 갈 방법이 없고 유일한 방법이라면은 범죄인 인도를 통해서 이제 미국이 신병을 데려가는 건데 네. 전원 씨가 그 정도 뭐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할 가능성은 없고 예. 만에 하나 청구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적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국민 보호 원칙에 의해서 그걸 거절할 겁니다. 따라서 전원 씨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마약으로 처벌받고 말지 미국에서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이제 그러면 처벌을 어느 정도로 받게 되는지가 참 궁금할 텐데 예. 스스로 마약 나 하고 있다, 마약 투약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형량에 어느 정도 뭐 영향을 줍니까? 좀 참작이 됩니까? 일단은 마약의 경우를 포함해서 모든 범죄에서 형법상 자수를 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네. 면제라는 건 아예 처벌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따라서 이 형 면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검찰이 기소를 안 하거나 법원에서 이제 공소가 기각되거나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감경한다고 하게 되면은 검찰에서 기소하면서 구형을 좀 낮춰서 구형하고 법원에서도 좀 형량을 낮춰서 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그런 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이 예. 형을 자수는 굉장히 본인의 형량을 낮추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자수가 맞는데 미국에서 이제 처벌받기 위해서 들어왔으니까 미국에서는 생방송 중에 체포됐기 때문에 여기 자수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처벌받게 되는 경우에는 자수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죠.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헷갈리게 되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전우원 씨가 자진 귀국을 했는데 예. 방송에서 공개를 하고 이게 말은 형량은 더 많이 받는 곳에서 하고 예. 싶다라고 했으면서 귀국은 일단 5.18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귀국을 예.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형량은 좀 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그렇죠. 거고요. 처벌은 좀 약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예. 뭐 전원 씨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것까지 생각했을 리는 예. 없고 그냥 본인은 그냥 자기가 옳다는 대로 했는데 다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본인한테 처벌이 좀 약하게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해석하는 데서 이제 그렇게 또 그렇습니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전두환 씨의 손자입니다. SNS 폭로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전두환 씨 아들이고 전우원 씨 아빠죠. 전재용 씨가 아들의 정신 질환과 마약 투약 문제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우원 씨도 나를 정신병자 취급을 하냐 이렇게까지 말을 했고요. 그렇죠. 지금 뭐 정신병은 다 낫다고 본인은 이렇게 처방 기록까지 공개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생방송 중에 마약을 직접적으로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자체만 해도 이거 좀 너무 이상한데 그렇죠. 너무 과한다는 생각도 들고 좀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죠. 예 그리고 또 어느 선거인데 보면 이거는 진실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그 분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요. 일단 제가 정신과 전문의도 아니고 네네. 정신과적으로 전문적으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예. 일단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환각 증상이 발현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보다는 좀 환각 상태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신빙성이 굉장히 낮은데 예. 이 전원 씨는 본인 얘기보다는 사실 부친의 얘기가 좀 더 이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게 본인은 내가 정신과 약은 먹었지만 마약은 안 했다고 하지만 또 보면 오랫동안 마약을 투약해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정상적인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 또 전원 씨가 얘기했다는 것들 중에 신빙성이 있다는 내용들이 사실은
좀 일반론적인 얘기지 구체적인 증거 같은 거는 제시를 못 하고 있거든요. 아주 구체적인 정보라든가 그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본인이 정말로 겪은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환각 상태에서 겪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걸 구별하기 어려워서 신빙성은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전원 씨의 말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고 예. 거기에 더해서 그 전원 씨가 여러 군데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제가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예. 그 전원 씨의 조부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 가족들이 암살했을 것이다 그런 인터뷰를 한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뭐 그런 걸 보면은 이건 정말로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원 씨가 좀 환각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예. 뭐 전우원 씨가 폭로한 게 일가뿐 아니라 예. 지인들의 그런 예, 범죄 예. 사실도 폭로를 그렇죠. 했는데 예. 이 부분이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요. 아, 그게 말이죠. 일단 처음 생각하시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인적사항 같은 걸 밝혔을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밝혔다고 처벌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국가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대형 포털이라든가 그런 데서 정보를 수집했다가 이것을 그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 개인정보보호법은 안 되고 예. 이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전원 씨가 폭로한 그 투약 사실 같은 것들이 사실일 경우에는 이거는 정당행위라 그래서 그 위법성 조각사유가 돼서 처벌을 안 받게 될 거고요. 네. 만약에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전원 씨 이렇게 폭로하니까 예. 시민단체가 이 비자금 이렇게 숨겨놓은 거 아니냐, 예, 예. 29년밖에 예. 없다고 하더니 예. 그래서 이거를 다시 수사해 달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건 뭐 수사는 가능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 비자금은 첫째로 비자금 조성 자체는 보통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을 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임기 마친 게 1988년이니까 공소시효가 지나도 한참 전에 지났습니다. 네. 따라서 비자금 조성은 처벌 못 하고요. 비자금 은닉 같은 경우에도 비자금 은닉이라는 것 자체가 처벌 조항이 없었고 2001년도에 비자금에 대해서 처벌 조항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것도 벌써 공소시효가 길어야 7년인데 2008년에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벌써 15년 전 얘기입니다. 예.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비자금 조성 은닉으로는 처벌을 못 하고 네. 예. 뭔가 그 외에 다른 처벌 조항도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어도 수사 대상 자체가 되질 않죠. 아 그러면 예. 어쨌든 돈 받아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다가 사망했잖아요. 예, 그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그렇죠. 예. 조금이라도 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게 추징이라는 건 말입니다. 예. 뭐 형벌이 뭐 징역형이 있고 벌금형이 있고 그다음에 몰수 추징이 있는데 몰수 추징은 부가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몰수를 할 수 있을 경우에는 몰수라고 몰수할 수 없으면 추징을 하는 건데 이건 전부 다 범죄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예. 따라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과해진 형벌인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만약에 징역형을 받았는데 뭐 사망한 후에는 징역형 집행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추징형도 본인 사망 후에는 집행을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다만 예외적으로 공무원 범죄 몰수법이라는 법에 2013년 7월달에 법 규정을 추가로 넣어서 제3자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전두환 전 대통령 생전에 제3자가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비자금이라는 걸 알고서 취득한 경우에 그것을 검찰이 확보했다면 추징할 수 있지만은 예. 지금은 아마 그런 게 없을 것이고 더 이상은 추징이 어려울 겁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를 둘러싼 여러 사안들 임무양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